각자 이 담당 기자 활동하면서의 장점, 단점 이게 있다면 장점은 뭐 시선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장점이라든지 혹은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장점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원래 차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각종 브랜드의 신기술을 가장 먼저 접해서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얼리어답터? 그쵸. 아니 얼리어답터도 아니고 진짜 만약에 새 차를 나왔어. 근데 돈이 많으면 차를 사서 타볼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제품 기획자, 제품 개발자, 연구원하고 내가 직접 모르는 걸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개발할 때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건 뭘 고안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명찰의 힘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신차 발표 행사에 예를 들면 뭐 요즘 블로거들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서 행사는 항상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사도 있는데 거기에 연구원을 대동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자용 행사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기자들 전문으로 초빙해가지고 담당 기자들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에는 거의 웬만하면 뭐 인테리어만 한 뭐 연구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악 개발 연구원 이렇게 항상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명함을 받았다가 나중에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게 가장 명확한 장점이고 사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선배들이 또 장점을 꼽으시는 게 뭐냐면 인터뷰가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내가 만나보기도 힘드신 분들 그냥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분도 건축이시니까 저 한국일보에서 잠깐 일을 했어요. 네, 한국일보에서 기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한국일보다 보니까 꼭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할 수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캔민성진 아시죠? 민성진? 민성진이 너무 거창하죠. 분야는 잘 몰라요. 떠난 지 너무 오래된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내노라하는 건축가들, 유명한 건축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인터뷰 요청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은? 단점이요? 네. 장점은 너무나 많은데 뻥이죠. 아니 지금 기자는 다 뻥입니다. 그 기자를 조금 꿈꾸는 전문 기자를 꿈꾸는 이제 청춘들한테 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뭐 단점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계속 박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박봉. 정말이에요? 일단 기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 있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박봉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데를 포함한다고 해도 유명세에 비해서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뭐 삼성이나 아니면 뭐 저렇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아니면 은행권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돈을 안 줘도 하고 싶어 하는 게 많거든. 여러 가지가 있죠. 기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 취재할 수 있고 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막내여도 대우를 받습니다. 선배한테 선배님이라고 하잖아요. 기자들은 선배, 사장이면 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가 누군 줄 알고 님을 붙여? 약간 왜냐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방송은 사실 존댓말로 많이 하지만 이런 거 기사에서 보면 기사가 반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대단한 사람을 인터뷰한 것 같은데 뭐뭐뭐 회장 몇 세 이런 거 끝이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읽는 사람의 나이가 몇인 줄 알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한테 뭐 인혁이 뭐하니라고 했을 때 인혁님 뭐 하신다면 안 되죠. 나보다 위라고 나보다 오빠라고 해도 반말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자도.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막 굽히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처음에 교육할 때 보면 막 경찰서 같은 데 보내가지고 뭐 서장한테 큰 소리 치고 반말하는 것도 가르친다고. 그게 좋은 행동은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기자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자동차 쪽으로 너무 하고 싶어서 기자를 한 것도 있고 뭐 글 쓸 수 있을 것도 있고 이래서 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어디 들어가서 막내로 막 커피 심부름 하면서 이럴 자신이 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계속 공부만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어디 가서 약간 그런 막내로서 뭔가 그런 걸 할 자신이 없어서 선택을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기자로 활동을 오래 하면은 우리 뭐 영화나 TV에서 좀 자주 보잖아요. 그 언론사에서 연륜이 쌓이고 어떤 특정 위치가 되면은 힘이 그래도 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기자는 월급이 적어도 그 권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딜 가서 막내인데도 반말하거나 굽힐 이유가 없는 그 권력. 어디 가도 거기 무슨 이사님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권력. 그래서 사실 요거는 여담이긴 한데 그 한국일보를 동아기업이 샀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대통령 한번 만나기 그렇게 힘들고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기네가 포럼한다고 다 몰려와서 그게 미디어의 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일보 계속 적자였고 동아기업에서 번 돈을 쏟아붓는 상황이었는데도 좋아하셨습니다.
그게 미디어의 힘이에요. 사실 돈 때문에 한다기보다 그 팬이 가지는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요즘은 사실 온라인 미디어들이 워낙 많고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막강해져서 그 옛날 같은 그런 권력이 많이 줄었죠. 사실 이 질문을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기자로서의 앞으로의 비전, 꿈꿀 수 있는 목표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살짝 뭔가 내부자들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좀 잘못 선택하신 게 앞에도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자동차 전문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는 목표하기 힘들어서 전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인터뷰가 자동차 이 담당 기자, 전문 기자 쪽으로 이렇게 좀 이어갔는데 분명 그래서 지금은 크리에이터로 이제 하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를 꿈꾸는 이제 청년들한테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쪽으로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제 후배 기자들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한참 좀 저도 해줄 말이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요즘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열정으로 와서 박봉을 받고 일하는 일인 건데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사실 그리고 요즘은 기사보다는 물론 여전히 기사도 많이 읽히고 있고 기사의 힘도 있지만 사실 영상으로 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 조회수가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네이버 메인에 기사가 걸리고 이러면 조회수가 반짝 오르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요즘 네이버 포스트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의 힘이라는 게 많이 봐줘야지 사실 나오는 건데 그쵸 내 말이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힘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 수단이 요즘은 정말 블로거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좀 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미디어도 이제 온라인 매체가 많으니까 많이 공신력을 많이 잃었어요. 왜냐면 전에는 그래도 신문에서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 이제 그게 답인 것 같았지만 사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진짜 책으로 나왔다던가 기사로 나왔다고 하면 그게 뭔가 답인 것처럼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디 기사에서 읽었어가 마치 답인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오보에 예민하지 않아요. 오보네? 이러고 말아요. 그냥 정정기사 내면 되겠네? 약간 이런 식이고 뭔가 그걸 내가 틀리지 않으려고 막 파고들어서 아니 그런 게 잘 없어요. 이게 확실히 현업이 아니시고 이제 전직으로 좀 가깝게 계시다 보니까 오늘 인터뷰가 좀 적나라한 감이 좀 있어요. 기자할 때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인터뷰 이거 유튜브 올리는 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겠는데. 알아서 편집해서. 근데 진짜 예를 들면 모 매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디어가 결국은 광고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뭐냐면 보통은 뭐 광고 수익이면은 다른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면 이 제품에 대해서 돈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미디어는 그런 식으로 광고 수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가 연간 뭐 지면 광고 몇 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브랜드가 그 미디어에게 그냥 돈을 주는 거지 그런 기사 하나당 대가로 돈을 주는 거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광고 수익이라는 게 그렇게 브랜드가 그냥 미디어를 유지해 주식사 거의 광고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글 쓸 때도 있고 나쁜 글 쓸 때도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근데 어쨌든 그 브랜드에서 요즘 매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든지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협박성으로 없는 얘기 지원해서 한다던가 거기 사장 얼굴을 걸고 나쁜 것만 일부러 앞서고 쓴다던가 하는 미디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버를 내놓고 그게 정확한 사실도 아닌데 자기들 내고 버티는 데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고소, 고발 이런 것도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그러면 그 미디어랑 완전 척을 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뭐라 뭐 어디가 만약에 뭐 어디가 1, 2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판매량 1위, 판매량 2위 이런 게 사실은 뭐 되게 브랜드는 중요한데 실제로 탈환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거를 그럴싸한 근거를 붙여가지고 뭐 어디랑 뭐 합병을 했고 뭐 그래서 1, 2위가 바뀐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은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5번이니까 정정해주시라고 해도 니네 우리한테 광고 안 하면 이거 줄 건데 근데 그거를 소송을 만약에 하면 진짜 앞으로 거기 악성 기사만 계속 나오겠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미디어라는 게 왜 진짜 저는 사실 좀 기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긴 한데 왜냐면 이게 진짜 기자 하시는 분들 막상 기자를 하게 되면 많이 그런 충격을 받으실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어디까지 이게 얘기해야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네. 저희 영상이 잘릴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자르실 것 같은데요? 어.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악플을 이제 너무 많이 받는 거는 이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뭔가 작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도록 하고. 아니 그래도 이제 기자 활동하시면서 직접 해보신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정말 많은 분들, 많은 분야의 뭐 연구원도 만나고 커리어서도 만나셨을 거고 네. 자동차 이제 업계에서 네. 판매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단순히 이제 기자로 기자는 이런 거니까 좋을 거예요, 이런 건 좀 나쁜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봐왔던 자동차 분야에서 이거 정말 알짜배기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추천을 해줄 만하다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기자가 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거 했던 이런 거는 내가 지켜봤더니 이쪽 가면은 뭐 유망하다거나 비전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좀 보셨던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요즘 글쎄요. 글쎄요. 네.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이제 설계라고 하잖아요. 그 기술 설계하면 기술과를 나와야 되든지 이런 게 있는데, 기계과는 최소한 네, 공부해야 그렇죠. 기계과. 네.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도 사실 전문적으로 이 과 수업을 기계과 수업을 그렇죠. 받거나 이런 게 아니신데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혹시 일반적인 이제 청년들이 이 자동차 내가 좋아하는데 이 관련해서 뭐 그림을 내가 좀 잘 그린다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조금 자동차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자가 제일 쉬워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다른 건 다 전문 네. 지식이 필요한데다가 사실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자동차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요? 근데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는 엄청 많을걸요? 하다못해 뭐 레이서를 꿈꾼다고 쳐요. 네. 레이스 시트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많이 결국은 있을 것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받고 차를 타는 선수들은 10손가락 꼽습니다.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차를 타고 싶어하는 친구는 엄청 많죠. 미케닉을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보다는 차를 타고 싶지만 안 돼서 미케닉을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자동차 쪽은 뭔가 내가 뭐 취미를 하다가 아니면 내가 뭐 재능이 뛰어나서 그냥 시트도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트라는 게 이제 레이서가 되는 네.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전문직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뭔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뭔가 뭐 진짜 카트부터 타야 되거든요, 레이서도. 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인인데 차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솔직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기자 아니면 블로거 아니면 유튜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기자를 하시고 이제 유튜버를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반 기자로 활동할 때보다 금전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가 혹시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저도 차가 좋아서 일단은 그냥 기자가 그냥 될 것 같은 것부터 한 거에 가깝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지원을 해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제가 뭐 현대 연구원 됐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냥 될 것 같은 것부터 어쨌든 해가지고 월급이 적더라도 어쨌든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그 분야에 있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진짜 레이싱 팀에서도 알바한 적도 있어요. 진짜 그냥 그 분야에 있고 싶으면 뭐든지 했었고, 저 옛날에 정비소에서도 일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네, 월급 100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때도 나이가 그때도 나이 한참 많을 네. 때였는데 내 나이가 빨키잖아. 청년들이 방금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희망과 힘을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비소에서 일할 때도 이미 기자 경력 5년 차였을 때 했는데 그때도 우와. 100만 원 받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정비소에 대한 기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저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가면서 그걸로 생활비 충당해가면서 내가 내 경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뭐든지 내가 돈을 들이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되게 슬픈 일이기도 하면서도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생각보다 블로그, 유튜버, 그리고 기자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특히나 유튜버나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틀린 얘기를 떠들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그 유튜버 중에서 이제 기자 타이틀을 갖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틀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밑에는 앞에 논리만 그럴싸하게 붙이면 우아우아 하면서 댓글 다시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영상은 다 보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기사는 검색만 해도 틀린 게 바로바로 잡혀요. 근데 영상은 다 보고 다 들어야 되니까 진짜 그래서 더 틀린 걸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 건 속상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게 본인이 뭔가 말을 굉장히 잘하시거나 전문 지식은 떨어져도 뭔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캐릭터가 재밌다면 사실 유튜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유명해지면 유튜브 수익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브랜드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쵸. 이제 광고 같이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자동차 분야에서 아무것도 없으신데 하고 싶으시면 사실 뭐 블로그나 유튜버가 제일 쉽고 네.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글을 좀 쓰신다 하시면 요즘 왜 기자가 쉽냐면 요즘 온라인 매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매체가 많고 월급은 박봉이에요. 진짜 연봉 2,400도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럼 진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뭐 진짜 150, 170 받고도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온라인 매체에서 일을 하시면 진짜 들어가자마자 막 연예인들 오는 시승행사 뭐 이런 거 다 가실 수 있어요. 본인이 그게 좋으면 월급이 적더라도 그게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기자를 그렇게 어쨌든 온라인 매체 이름도 없고 이상한 데 시작을 하셔도 가면은 이름 있는 매체의 선배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일을 잘 하시면 진짜 가서 진짜 뭐 박봉이지만 열심히 하시고 뭔가 얼굴을 잘 많이 알리시면 이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뭐 유명한 잡지 뭐 GQ라던가 에스콰이어라던가 이런 잡지들도 진짜 인턴이 뭐 해외에서 뭐 하버드까지 아니겠죠. 무슨 뭐 파슨스 뭐 이런 데 나오신 친구들이 그냥 인턴 40만 원 받고 인턴을 해요. 그 GQ라는 이름 때문에. 물론 요즘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5, 6년 전에 제가 막내하고 이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정직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평소에 좀 자기네들 좀 이렇게 덜 유명한 매체에 있는 아니면 좀 덜 정비된 매체에 있는 친구들 중에 눈에 띄었던 친구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기자의 뜻이 있거나 에디터, 잡지 에디터 같은 뜻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박봉이어도 본인이 잠깐 그걸 박봉에 진짜 이름 많거든요. 그런 거 참고 견디시면서 거기서 내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려서 조금 더 좋은 회사로 가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